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시들무의 아코는 항상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목소리가 아빠들은 알지 않을까요? 네, 딱 들어보면 톤 자체가 이제 살짝 조용히 하는 톤도 그렇고 이제 아기가 자고 있나요? 네. 아, 그러네요. 저기 끝방에 있는데도 아코님, 그러면 아기가 지금 며칠 됐죠? 아기가? 오늘 50일 촬영을 마쳤습니다. 50일. 네. 어때요? 50일 동안 일단 키워보신 소감이? 행복하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데, 정말 행복한데 힘든 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경험 아니에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힘들면 힘든 거지. 힘들면서 좋은 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럼요. 이 두 가지의 그게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아쿠님, 또 사모님과 싸움이 없이 육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시들무에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돌비님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한테요? 예, 운명과 이면을 혹시 믿으세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미래를 드나드는 그런 운명과 인연을 돌비님은 믿으시죠? 네, 만날 사람들은 만난다. 그게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의 시기는요, 여러분들 2012년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는 2024년도 10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이 사연은 제가 산이가 기거하는 법당에서 너무 신기하게 듣던 이야기이기도 한 사연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운명이라면 운명 같은 또 그런 인연 같은 오늘 이야기인데 때는 2012년 당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뛰어나던 가명으로 지영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에 달과 별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둘이 살게 되었대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투정을 부려야 할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투정 부리고 찡찡대고 막 말도 안 듣는 그런 금쪽이가 돼야 되는데 어른스러운 철이 든 일찍이 철든 케이스가 바로 오늘 가명인 지영씨인데 앞에 말대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외모도 완전 빠지지도 않는 그런 지영씨가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를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내가 얼른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를 힘들게 지금 케어하면서 키워주시던 할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짐이 되기 싫다. 이런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한 생각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닥치는 대로 그 당시 딸 수 있었던 자격증은 다 땄대요. 고등학생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친구였는데 학업 성적인 내신 관리도 나름 우수하게 잘하다 보니까 대학도 나름 지방에서는 이름 있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면서 사회의 첫걸음을 성인이 되어서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대학 생활도 잘 이어가면서 할머니 근근하게 잘 있냐 날도 더운데 이렇게 챙겨가면서 할머니는 무더운 공장 여름에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적응하다가 행복하게 좀 이제 웃으면서 지낼라 할 때쯤 할머니께서 무더운 여름에 일을 심하게 하시다 보셨는지 쓰러지셨대요. 병원을 가보니까 병명은 뇌출혈 판정이 나왔고 일단 급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하다 보면 언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바로 뇌 관련 병명이거든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직 어리면 어린 지영씨 나이 너무 눈앞이 깜깜했대요. 다행히 병원비 관련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적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렇게 수술비 같은 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정말 가장 돈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간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간병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20대 초반인데 자기는 졸업하기도 전에 학생이고 방학이 되려면 멀었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고 정말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깜깜했대요. 자기를 키워준 소중한 할머니를 위해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휴학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나 낮에는 할머니 간병을 하면서 쪽잠을 자고
찜질방에서도 막 그나마 좀 눈을 붙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힘든 세월을 견디고 또 견디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기특한 모습의 지영 씨를 한 달 정도 지켜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얼굴도 예쁘고 인상도 선해 보이는 여대생이 고생이 많다면서 떡도 주고 과일도 나눠주면서 힘든 지영 씨를 위로를 해주시 분이 계셨대요. 아이고 기특하다. 보통 그런 데 가면 서로들 다들 의지하면서 대화를 막 물고 트고 그러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당시 지영 씨도 손길이 너무 따뜻했대요. 그 말 하나하나가. 당시 너무 감사했고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옆에 있는 같은 병간호해주신 아주머니가 들으시고는 아이고 그러냐. 우리 아들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금 지고 있고 내가 간병을 해주고 있다 간호. 서로 처지가 비슷하지만 힘내자고 위로를 하면서 며칠 더 오다 가다 하면서 얼굴을 킨 사이가 되었대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가 여기 근처에 내가 돌비부동산이라는 곳에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하나를 주면서 지영씨 요즘에 내가 일도 많고 요즘에 부동산이 호황기라서 병원도 집에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런데 혹시 생각 있으면 내가 지영씨 요 며칠 몇 달을 봤는데 우리 부동산에 와서 보조중개사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 보조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은 방 보러 오면 매물방 보여주고 계약할 때는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 이 아줌마가 한 달에 200 정도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좀 찜질방 생활하고 집까지 왔다 갔다 너무 멀고 그러니까 여기 보증금 200에 32만 원짜리 원룸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회사랑 병원도 왔다 갈 수 있게끔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병원이랑 부동산소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거라고. 이렇게 달콤한 제안이 당연히 들어오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요 고민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가릴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거의 뭐 눈 깜깜한데. 당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친 상태였대요.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호황 시기라는데 이런 뉴스들이 TV만 틀면 막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때가. 어느 아파트는 몇 천이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몇십억이 올랐네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도 그걸 보다가 TV 같은 거 보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볼까. 저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자격증이 따면 복비 개념으로 금액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거기 중개사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보조중개사로 일하면 200이나 준다고 하시니까 아주머니가 간병 할머니 하면서 찜질방 왔다 가는 것도 정말 지친다. 다음날 병원에 와서 돌비부동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환경이 그런지라 안 그래도 공인중개 관련 공부도 해보고 싶었는데 200이면 급여도 괜찮고 아주머니가 저 써주신다면 할머니 간병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래 지영씨 내가 보지 않았냐. 너무 성실한 모습이 보기 좋고 이렇게 이쁜 지영씨가 우리 부동산에 일한다면 방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을 거라고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외모 정말 뛰어나세요.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을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돌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부동산이 되게 좀 작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편의점 크기요. 근데 그 당시 지영씨가 이 사무실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직원들도 많고 부동산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일하는 또 일반 직원인 줄 알았대요. 아주머니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대표예요. 공인중개사 대표분이세요. 아직은 자격증은 없는 지영씨다 보니까 보조중개사로 일하면서 직원들이나 병원에서 만난 대표 아주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좋은 방은 이렇게 소개하고 유도리 있게 손님이 오면 경제 상황에 맞게끔 방을 보여주는 스킬도 배웠고 생각보다 지영씨가 성격도 좋아서 빨리 일을 적응해 나갔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월급 20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돌비님도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눈물이 나서 기뻤대요. 내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기분으로 일을 했고 회사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이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런 배려와 행복을 내가 받아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은 스쳐가는 생각을 과거를 등지면서 월급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할머니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내가 이런 식으로 급여가 나온다면 드디어 나도 여유라는 게 생길 수 있겠구나. 그때쯤에 어느 순간에 완전 일을 적응하면서 대표님께서 어느 날 지영씨를 부르더래요.
지영씨, 이제 일한 지 오래됐지, 몇 달 됐지, 뭐, 다른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내년에 복학도 다가온다고 하던데, 나는 지영씨가 내년 복학을 좀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 자격증 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학벌을 보지는 않거든. 지영씨도 알다시피 자격증만 있으면 그만큼 받아가는 할당량도 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큰 돈을 벌어가는 게 우리 일인데, 지영씨가 물론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서 목표와 꿈이 있을 거지만 아직은 만약 시기가 좀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또 걱정스럽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대요. 아, 그리고 지영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들도 내가 간병하면서 이번에 있던 적 기억나지 않느냐. 지금은 퇴원해서 우리 아들은 집에 있는데 여기 뒤에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지영씨 내가 많이 바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부탁이 뭐한데 병원 근처에는 식당이 많거든요. 여기 식당에 포장 같은 음식이 있거든. 요거 내가 전화를 해둘 테니까 이 음식 우리 아들한테 갖다만 줄 수 있냐. 우리 아들이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문 앞에까지도 나가는 게 힘들다. 걷는 게 많이 불편한 아이라서 부탁을 하길래 지영씨는요 고민할 것도 없어. 물론이죠. 대표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 대표님 아드님도 자기 또래였대요. 우리 할머니보다 일찍 퇴원을 하셨구나. 알겠다고. 말 나온 김에 지영씨 내가 지금 매물을 좀 보러 가야 돼서 여기 식당에 내가 요리 하나 포장시켜 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식탁에 밥 좀 올려놓고 와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공손히 부탁을 하더래요. 당연히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대표님이 말한 것도 있고 도와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마스터키를 식당에 미리 주문해둔 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섰대요. 일단 그 아파트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는 나름 고가의 아파트예요. 굉장히 좀 고가의 아파트고 평수도 50평대로 엄청 큰 집이에요. 들어가면서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배를 눌렀는데 돌비부동산 직원 지영입니다. 대표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대표님, 아들로 보이는 이분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역시나 들은 대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걸로 보였대요. 보조기 같은 걸 차서 어렵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시는데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고. 정말 죄송하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대표님처럼 너무 공손히 죄송하다고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일단은 자기를 맞이해 줬으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제가 포장한 거 식탁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지영씨라고 했죠? 정말 죄송한데 혼자 밥 먹기 심심한데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돌비씨가 이 말을 하길래 곰곰이 생각하다 거절을 하면 좀 민망할까봐 지영씨도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는 20대 초반, 역시나 둘은 동갑이었고 이것저것 잡담도 하고 가끔 대표님이 도시락 관련 심부름 부탁을 해서 이후로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일제 말도 편하게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긴 됐대요.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젠 부동산 관련 일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에 지영씨한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죠. 할머니. 좋아지고 괜찮으셨을 줄 알았던 할머니가요. 결국에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합병증까지 약간 동반이 되셨대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안 좋아질 때쯤에 나 어떡하냐, 우리 할머니 하늘로 가면 어떡하냐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꿈을 하나 꿨대요, 지영씨가. 근데 꿈에서는요, 옆에 자고 있는 할머니가 지영씨 머리를 참 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영아, 할머니가 죽고 나거든. 언젠간 네 꿈에 나타나서 네 좋아하는 복숭아를 들고 나올 거다. 그 꿈이 깨걸랑은 너한테 복숭아를 준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을 거다. 지영아, 다시 말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후에 다시 이 꿈을 네가 꾸게 되면 네한테 처음으로 복숭아를 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가까이 곁에 둬라. 자, 이런 꿈을 꾸고 나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꿈속에 할머니가 나타나 복숭아를 들고 나오면 그 처음 준 복숭아를 주는 사람을 반드시 잊지 말고 만나봐라. 이걸 딱 계속 기억을 했대요, 그냥. 그 말을 하니까 아니 할머니 무슨 소리냐고. 아니 할머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 왜 죽냐고. 할머니 제발 오래 살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영아, 다시 말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할미가 이제 말하기도 벅차다. 꿈인데도 너무 생생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뜨는데 다행히 할머니는요, 옆에서 호흡기를 꽂은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주무시고 계시고 다행이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지만 할머니는 합병증 동반과 치매와 선망 증상까지 보이다가 결국에는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대표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혼자가 된 지영씨를 위로들 많이 해줬고 일가친척이 없었대요, 이분이. 그렇게 떠나보낸 할머니와의 시간을 추억으로 묻고 있었을 때쯤 지영씨도 드디어 복학 시즌에 그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대표님 말씀대로 공부를 더 해야 될지 그러면서 내가 힘들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대표님이 조용히 지영씨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지영씨, 혹시 우리 아들이 지영씨 좋아하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영씨가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대요. 네. 자주 자기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밥 같이 먹자 이러면 눈치채죠. 우리 아들이 지영씨도 알다시피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안 좋지 않냐. 근데 지영씨 내가 좀 이런 부탁을 내가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 우리 아들이 몸 불편한 거 말고도 몸에 다른 한쪽에 좀 안 좋은 게 사실 있다. 다리 말고도. 그래서 언제 명을 닿을지 모른다. 이걸 듣다가 지영씨가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리만 불편한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도 몸이 안 좋다니요. 또 명을 다한다니요. 갑자기 사고로 다리만 불편한 건 아니다. 다른 사실 잔병 치레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돼서 병원에 나와서 집에서 투병 중인데 우리 아들이 간곡히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 엄마, 내가 이제 좀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몸도 많이 좀 뭔가 심심히 지친다 이유 없이. 그런데 조금 활력소가 되는 게 가끔 지영씨가 엄마 심부름 올 때마다 내가 그나마 웃는다. 정말 엄마 미안한데 지영씨랑 1박 2일 24시간만 같이 여행 같은 데 다녀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걸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들이. 그래서 말인데 지영씨 우리 아들이랑 나도 같이 가서 24시간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펜션 같은 데 가서 하루만 같이 놀다 오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지영씨 많이 좋아해서 같이 한번 데이트 같은 여행 같은 걸 가기 원한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 절대 아니다. 남들이 보면 사실 이게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너무 사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뭐 팔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영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사는 집인 거 지영씨 알지 않느냐. 혼자 사는 지영씨 경제도 어렵고 여러 사람 고려해도 내가 다 알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어려운 부탁 하나 들어준다면 내가 정말 모든 소원, 지영씨가 원하는 소원 내가 딱 하나는 들어주겠다. 무조건 내가 들어주겠다. 뭐든 제발.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더래요. 일단 그 지영씨 입장에서는요. 대표님의 눈과 말에 거짓이 없었대요.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지영씨가 큰일이 닥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 기증해서 지영씨 꼭 살리겠다고. 이번에 우리 아들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냥 같이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 놀러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대표님 부탁을 하나. 가뜩이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한 꿈 꾼 기억도 나고 이제 와서 대표님의 아드님 돌비씨가 24시간 펜션에 가서 같이 놀아달라니 이게 좀 이상하긴 했대요. 그리고 지영씨가 이걸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내 처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버팀목이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건 현재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나한테 몇 달간 배려해 주신 게 얼만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리. 그냥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같이 여행 간다고 하니까. 대표님은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조만간 근사한 펜션 하나 잡아서 날 잡아보겠다고. 아니면 혹시 지영씨가 원하는 펜션 있으면 거기로 잡으라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편하게 잡으라고. 그렇게 여행을 가기 전에 대표님 아들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같이 여행 가자고 말을 하니까 대표 아들인 돌비도 벅찬 감동까지 받으면서 고맙다고 서로 또 전화로 이렇게 인사가 왔대요. 내가 뭐 지금에서 말하지만 지영씨 남자로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지병이 뭐길래 갑자기 죽는다냐고. 그런데 여기서 지영씨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까. 다른 지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지병이 뭔지 궁금했지만 지금 묻기보다는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날이 왔대요. 1박 2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대표님이 정해준 날짜에 펜션은 지영씨가 잡았습니다. 지영씨가 가보고 싶었던 좀 비싼 펜션이 있었는데
거기를 드디어 가게 됐는데 몸이 많이 불편한 아드님이기에 대표님이 직접 운전까지 하시고 펜션에 도착을 했대요. 3명이서. 일단 도착하면 이리저리 냉장고에 넣을 거 준비하고 지영씨와 돌비는 주변 관광을 하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면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미 바베큐 준비도 맞춰놓은 상태로 딱 세팅이 되어 있었대요. 몸이 비록 안 좋지만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영씨도 술 한잔하고 돌비씨도 술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과거 이야기 또 현재 이야기 좀 취기가 달아올 때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영씨가 조심스럽게 궁금했던 걸 물어보길 했대요. 혹시 정말 이 분위기와 이 타이밍에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만 지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제 말이 거북하시면 답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대표님은 웃으시면서 그건 나중에 돌비랑 둘이서 얘기해보라고 내가 말하기는 그러네. 자 그렇게 대표님은요 너희들은 바비큐 더 먹고 들어가고 쉬라고 엄마는 이제 가볼 테니까 내일 퇴실 때 데리러 오겠다고 대표님은 가셨대요 그대로. 그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돌비하고 지영씨가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돌비씨가 지영씨 눈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줬대요. 정말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줘서 지영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와 대화를 하는 것도 마주 앉아 데이트를 하는 것도 꿈이고 나한테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벗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혹시 여기 데이트하면 우리 엄마가 소원 하나는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말해보세요 지영씨. 이렇게 돌비씨가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아유 무슨 소원이냐고. 저도 여기 공기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대표님이 저 할머니 간병하면서 해탈에 있는 저를 위로하고 여기까지 일하게 해준 것만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비싼 펜션을 묵는 것 자체도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말을 하니까 돌비씨가 갑자기 지영씨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라고 말하셔야 된다고. 어떤 소원이든 엄마가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발 저한테라도 얘기해달라. 이거는 제 부탁이니까 꼭 소원을 한번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영씨가 그냥 뭐 어떤 소원? 망감이 교차했대요. 사실 어떤 소원을 빌까. 그런데 딱 스쳐 지나가는 소원이 있었대요. 소원이라면 어렸을 때 할머니랑 심었던 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그 나무가 열매가 열려서 따먹었던 복숭아가 기억이 난대요. 그 복숭아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할머니 쓰러지시기 전에도 그 전여름에도 그 복숭아를 따먹었는데 할머니랑 참 행복했다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소원이라면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가 오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걸 듣던 돌비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술을 더 한두 잔 걸치고 그날의 술을 좀 지영씨도 돌비씨도 나름 거하게 마셨대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다음날에 날이 밝았대요. 지영씨가 눈을 뜨니까 술이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영씨가 한 오전 11시쯤 그때 분명 시간을 자기는 기억한대요. 11시쯤 퇴실 시간이 다 돼서 눈을 떴는데 분명 내가 어제 자던 장소는요 이쁜 바닷가 펜션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요 할머니랑 살던 집이래요 자기가. 뭐지 이거 눈을 떠보니까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지?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머니가요. 지영아 우리 강아지 오늘 왜 이렇게 늦잠을 자냐고. 이 가시나 이거 오늘 완전 늦잠 잤네. 웃어주시면서 복숭아 먹으라고 깎아주시는 할머니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은 바로 여지껏 지영씨의 2012년도예요. 2014년의 일을 꿈을 꾸고 있던 일입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다 못해 정말 현실적이어서 거의 어제 일처럼 나는 다 기억이 난대요. 아니 지금 2012년이라고 말도 안 된다. 2014년의 일을 꿨는데 지금 현재는 2012년이에요. 그 부동산의 위치,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치료받던 병원, 그리고 그 펜션까지 모두가 기억이 나서 다 적어놨대요. 말도 안 된다고. 에이 그래 그래도 꿈이니까 그래 이건 한여름밤의 개꿈이다 하고 넘어갈 찰나 자기의 꿈을요 이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나 좀 깊게 자긴 했나봐. 정말 어제처럼 이런 꿈 같은 일을 도란도란 할머니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할머니가요 먹던 복숭아를 깎던 걸 달달달달 손을 떠면서 떨어뜨리면서 네 지금 그 참마리가 지영아 니 그 진짜 참마리가 니 진짜 그 꿈 꿨나? 복숭아 이야기를 하다나 꿈에서. 그렇다니까 할머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적어놨잖아. 나 이거 생생해서. 할머니 지금 일하는 공장도 맞아. 할머니 쓰러지신 것도 완전히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아니 심지어 봐봐 대표님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얼굴 나 그림 잘 그리잖아 할머니 나 이거 다 지금 적어놨다고 어딘지도 알 것 같다고 할머니 나 거기 내가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수시 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 거기 위치도 안다고 거기 지역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디테일하게 할머님이 또 한 번 놀라시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더래요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공주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나 보구나. 아이고 할미는 옛것을 놓쳤는데 우리 공주 덕분에 할미가 많은 것을 깨닫네. 지영아 내 말 잘 들으래. 니한테 왕할머니. 자 왕할머니는 경상도 사투리로 증조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니한테 왕할머니 되겠네. 할머니도 과거에 친정엄마한테 복숭아 꿈이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연을 맺으면 복이 온다고 꾼 적이 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진짜로 그 복숭아 꿈이 나왔다. 나타나서는 니 이거 묵으래. 그리고 묵고 나서 이거 주는 남자라고 꼭 잘 만나보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복숭아 먹고 힘내라. 그렇게 그 꿈이 나오고 나서 정말 이틀 뒤에 할미한테 복숭아를 주던 총각이 있었대요.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복숭아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 드실래요? 줬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다리 하나도 절고 성격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에 빠삭하니까 이 사람을 알잖아요. 무시했대요. 할머니는요. 무시했는데 그냥 그 꿈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복숭아 준 것도 안 먹고 무시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 집에서요. 흉이 하나 왔대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대요. 지영아 할머니 집이 어릴 때 간장공장 하던 거 기억나나? 니도 알다시피 할머니 집이 되게 부자였다. 한때 돈 있는 집안이었고 간장공장 누가 농약 탔다고 소문을 내가서 우리 공장이 쫄딱 망하지 않았냐. 근데 그 공장 망한 공장 부지를 산 게 그 할미한테 복숭아 주던 남자라고. 참 아이러니하지. 그때 할미가 이미 네 엄마를 배에 품고 있었다고 다른 남자 만나서. 뭐 그냥 지나가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내한테 복숭아를 주던 그 남자가 어딜 가나 나한테 엮이는 기라. 그래도 태어난 네 엄마 아빠도 하늘나라 가버리고 내가 그 꿈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 나한테 죄가 왔는갑다. 그때 네 왕할미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나 죄책감 같은 것도 들긴 들었다. 그런데 그 꿈을 너도 똑같이 꿨다는 게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닌기라. 지영아 너는 할머니처럼 흉한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할미가 만약에 정말 죽고 나서 니한테 그 꿈을 나온다면 반드시 너는 그걸 지켜보래. 그런 말을 하는데 지영씨가 생각을 한 게요. 할머니 그럼 내가 이게 정말 꿈이 현실이라면 2년 뒤에 할머니가 정말 큰 병치레가 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 할머니 병원 검사 꼬박꼬박 내가 받게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예. 할머니도 내가 꾼 꿈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알았지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때가 2012년입니다 여러분들. 2년 뒤인 2014년 정말로 공장에서 할머니가 빈혈기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초기 증상으로 잡으셨대요. 정말 다행히도 쓰러지시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대요.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대요. 예. 그리고 병원을 오가던 중에 지영씨는 생각이 나더래요. 꿈속에서 봤던 그 부동산 위치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놀랬대요. 돌비 부동산이 그 장소에 있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단순히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할머니 재활 때문에 왔다 갔다 오다 가다 하던 길을 또 한 번 놀라서 거기를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 병원에서 돌비씨를 간병하는 부동산 대표님을 우연히 지나가는 걸 봤대요. 내가 2년 전에 봤던 그 모습과 똑같았대요.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꿈속에 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복숭아를 건네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나오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대요. 분명 그때 꿈에서는 내가 죽고 나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데 그럼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지? 아 이거 그냥 개꿈인가? 그냥 우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병동을 방문하는데 뒤에서 어깨를 톡톡톡 치더래요 누가. 저기 아가씨 아이고 예뻐라 오다 가다 몇 번 보긴 봤다. 할머니 간병한다고 고생이 많죠. 내가 오다가 복숭아를 너무 많이 사서 좀 나눠줄까 하는데 잡숴볼래요? 이러면서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부동산 대표님이에요. 네, 성함도 그대로였어요. 그 당시 꿈속의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너무 또 한 번 놀라서 벙쪄 있었어요. 대표님 아가씨 왜요? 복숭아 알러지 있어요? 싫어해요? 그 말에 아니에요. 떨리는 손과 입으로 말하면서 복숭아를 바꿔서 할머니한테 뛰어가서 이 말을 전해주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지영아 네 왕할미다. 네 왕할미가 나타난 거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너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네 돌아가신 왕할미가 나타나서 너를 돕는 거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우연인지 너무 궁금할 찰나 병원 한쪽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대요. 내가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꿈이 지금 일어나니까. 그때 대표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몇 살이에요? 아까 복숭아 줬던 걸 많이 먹었어요? 아가씨 얼굴도 이쁜데 참 선해 보이네요. 오다 가다가 몇 번 봤는데 정이 많이 가는 인상이다. 우리 아들도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멘트까지 똑같았어요. 그 말에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의 2년 전 꿈 이야기를 대표님께 해주셨대요. 그런데 대표님이 더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냐고? 예. 아니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여성의 꿈을 하나 꿨는데 그 당시 자기 딸을 먼 미래를 보고 온 것 같다 엄마. 진짜 예쁜 여자가 나 같은 뭐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여자가 나랑 1박 2일로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걸 서로 간에 대표하고 지영씨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드님 사진 있냐? 지영씨가 사진을 폰에 있는 걸 봤는데 역시나 너무 똑같다대요. 자기랑 2년 전에 꿈속에서 데이트한 남자의 얼굴이었대요. 그렇게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인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자기 꿈과 아들 꿈을 얘기하면서 대표님과 많이 가까워졌대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가 2024년이거든요. 처음 시작 전에 말을 하나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당집까지 와서 이 미스테리한 사연을 해석해 보자고 해서 산이가 지금 현재도 기거에 있고 당시 기거에 있던 법당에 이분들이 오셔서 사연을 읊어주신 거거든요. 네. 이걸 듣던 산이도 법당의 법사님도 웃으시면서 말을 하는 게 실타래라는 조금 두 집안의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대요. 보통 실타래라는 건 과거에 분명 엮여 있을 건데 그걸 엮지 못하니까 안타깝게 끊어진 것뿐이라고. 그런데 지금에서야 드디어 다르게 묶여진 운명 같대요. 아마도 지영씨가 그 부동산 대표라는 사람 아들하고 안 엮였으면 그 아들은요 이미 세상과 등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왜냐하면 보통 꿈속에 큰 병이 있다고 나타나면 말을 하는 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본대요. 이 무속 세계는요. 꿈속에서 나는 이유 없는 큰 병이 있고 이제 명을 다합니다. 이러면 극단적인 선택이래요. 사실상 일단 그 대표란 아들 돌비 씨는요 다리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멀쩡했는데 사고로 불구의 장애가 된다는 그런 큰 실망감이 잠겨 있으면 엄청난 압박과 우울함이 다가온대요. 그때 우발적인 행동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그 지영씨라는 여성이 그렇게 모든 게 맞아서 서로 채워주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타처럼 다르게 이어지지 않았나. 법사님 상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으로 우리가 들어도 기묘하고 신기하다. 간혹 이런 법당이에요. 운명이나 전보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대요. 이런 과거에 있던 미래에 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의뢰를 많이 온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경험했는지 뭐 한을 준 것도 아니고 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찮게 이런 내림받은 분들한테도 이런 상담이 오는데 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오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음복 아니겠냐, 미스테리한 음복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영씨와 돌비씨는 제가 얼굴 봤다고 했죠. 100년 가약을 맞고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피엔딩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코님 이야기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게 얼마 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우, 그렇죠. 항상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막 진짜 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난무했는데 야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기묘하면서도 아 사람의 연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저는요, 솔직히 중간에 듣다가요, 이거 뻔하게 드라마 스토리 처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뭐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막 이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시 놀랬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복숭아 실타래네, 복숭아 실타래. 그럼요. 야, 네. 오늘 아코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아코님이 아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고 뭐 그런 운명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저와 아코님도 인연인 거고 여기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신 참여자 시청자분들 전부 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아유, 그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와 대화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도 우리와 뭔가 연이 있었겠죠.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오늘 네. 이야기도 너무 따뜻하고 신기하고 기묘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참여자와 뭐 진행자로 만나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쭉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인연이 아닌 건가? 인연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대화 한마디 안 섞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거기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나뭇가지처럼 쫙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묘하고 아주 또 기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